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비록 몸은 자유로워지겠지만 이 부회장 앞에 놓인 상황은 만만치 않은데요.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반도체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삼성의 미래 먹거리까지 찾아야 하는 쉽지 않은 숙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에 어떤 길을 걷게 될지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후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지금 이제 풀려나는 이재용 부회장의 현장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조금 뒤 이 부회장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장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도 어떻습니까?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입니다. 조금 뒤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이 신원조회를 마친 후 이곳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복귀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삼성 관계자들과 취재진, 시민단체 회원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려 다소 혼잡한 모습입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환영한다는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진보단체 회원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잠시 뒤 이 부회장이 구치소를 나온 뒤 전할 짤막한 소감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출소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네, 일단 차량을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수감 생활로 만나지 못했던 두 자녀와 어머니 홍라희 전 미운미술 장관 등과 먼저 안부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출소 직후 광복절 연휴 사흘 동안 몸을 추스르며 향후 행보를 구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조건부 석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이사를 간다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월 법무부가 통보한 취업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어쨌든 삼성그룹은 이제 총수 공백을 해소하게 될 텐데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겠죠? 네, 이 부회장은 당분간 각종 현안을 파악하면서 경영 복귀 시점을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미국 투자 의사 결정부터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경영 정상화에 못지않게 대국민 신뢰 회복에도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 출소를 앞두고 삼성은 사내 단체 급식을 외부에 확대 개방하기로 했고 어제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사 단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지만 사법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매주 삼성 합병 의혹 공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은 다음 달 본격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SBS 비즈 유선우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나오게 될 서울구치소의 현장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토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정동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재수감된 지 7개월여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아마 가장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나와서 그래도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일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입장을 좀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출소하고 나면 굉장히 로우키로 나갈 것 같습니다. 범죄 행위로 구속됐다가 예. 가석방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메시지는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자 멘트에도 있었지만 무슨 가족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석방됐을 때는 아마 아버지 병중에 계신 후친 이근희 회장을 찾아뵀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그렇죠. 선정에 찾아갈 것 같고요.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정도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경영에 관한 거는 아까 지금 취업 제한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바로 경영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조금 의문이고 당분간은 죄송하다고 굉장히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자연스럽게 지난 2018년 2월에 집행유예로 나오게 됐던 그때 상황, 석방됐던 상황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오버랩하게 되는데 당시에 보면은 사과를 했고요. 죄송하다는 얘기와 함께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상인 교수님 어떠세요? 이재용 부회장 나오면
이제 어떤 발언,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좀 저자세로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가석방 하면서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가석방 한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코로나 시국에 또 반도체 문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그랬죠. 때문에 아마 거기에 뭐 호응해서 좀 그런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언급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가 이렇게 가석방을 결정하는 게 된 데 대한 뭐 호응적인 발언도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대국민한테 간단한 사과는 하겠죠. 하고 나서 이제 사실 이재용 회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뭐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임기 말년에서 대선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한테 SOS를 좀 쳤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 내지는 그동안 그 하만 인터내셔널 이후에 5년간 없었던 M&A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구체적인 강론적인 얘기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상 좀 부담이 있을 거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삼성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선언적 의미 정도의 발언은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앞두고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가석방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교수님 이렇게 여론 자체는 일단은 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찬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가석방 전부터 논란은 많이 됐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66% 그냥 국민의 3분의 3분의 2 정도겠죠. 예, 3분의 2 정도가 찬성한다는 그런 거고 뭐 지난 몇 번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한 70% 내외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는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게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뻐서 저렇게 가석방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테고요. 그렇겠죠.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뭐 최대 기업으로서 삼성전자가 좀 더 투자나 고용에 신경을 빨리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적극적인 투자나 고용 창출을 해줌으로써 국가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국민들의 뭐 염원이 바람이 네. 있다고 보고 또 특히 이제 뭐 경제 관련 뉴스가 시시각각으로 전해오는데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미중 글로벌 그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그렇죠. 삼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대한 투자 건수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너가 부재 중이다 보니까 그걸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다가 우리나라의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마저 이 어떤 우위를 혹시 잠식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걱정들 그리고 또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국민주라 할 정도로 굉장히 주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매일 바뀌지만 삼성전자 주주가 지금도 4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주식 한번 매매 안 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에 걱정이 그러다 많습니다. 보니까 국민들의 네.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죄는 믿고 사람은 뭐 그렇지만 국내 최대 재벌 기업의 총수로서 빨리 좀 경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국민들이 사면이나 이 가석방에 대해서 좀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여론에 대해서? 네, 일단은 저 여론 조사가 사실 그다지 공평한 조사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앞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 사실 여론 조성을 했었죠.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런 분석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데 좋아질 거라는 식의 막연한 좀 분위기 조성을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가석방 제도 취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십니다. 지금 여론은 그냥 한 60% 하면은 뭐 자격이 되니까 뭐 자격에 따라서 적법하게 하는 것이라는 식의 일종의 그런 암묵적인 가정을 국민들에게 계속 주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가석방 제도는
모범수 중에서도 생계가 어렵다라든지 네네. 노역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가석방이 주어져 왔습니다. 그런 가석방의 취지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하지 않는다는 것이 역대 정권에서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알았다면은 저는 뭐 응답이 좀 달랐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 근거는 또 실제로 가석방 결정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여론들을 보면은 이게 2대 1 정도의 여론은 아니었다. 최소한 좀 반반 정도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가석방 관련해서 보면은 언론이 참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언론의 이런 언론 여론몰이를 정부가 유도해줬다. 정부와 언론이 사실 좀 공범적인 관계로 가석방 분위기를 조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뭐 공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여론 뭐 논란의 여지는 미도 있었고 지금도 현재 뭐 진행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의 상당수는 일단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가석방에서 여론조사는 약 66.6으로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이제 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뭐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면에 관해서는 70%가 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여론조사라는 게 뭐 오차 범위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죠. 뭐 그걸 좀 감안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부분을 지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사실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네.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기업이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더 이상 총수 중심의 단독적 의사결정에 의한 기업 지배가 아니라 사실 이제 시스템에 의한 지배가 이제 돼야 사실상 인류 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용 그 부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네. 삼성전자 2분기 영업 실적이 최대 실적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총수가 없어도 삼성은 잘 돌아간다. 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기업이고 그로 인해서 총수 공백 리스크는 사실상 더 이상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것이 유효한 어떤 이유로 작용을 했다.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은 그 총수 중심과 시스템에 의한 경영 그 사이쯤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뭐 우리나라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대기업 족벌 체제가 바뀐 거는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데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때 어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되는 거에 대한 경제적인 득실 관계 내지는 비용 편익 관계를 분석해서 지지를 한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반감에서 기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사실상 국민들이 뭐 그런 부분을 또 계산을 하고 뭐 이럴 뭐 지금 여유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생존과 좀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에 이제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들면서 사실상 정부 초기에는 그래도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이 기대를 했어요. 가령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그 다음에 법인세율, 각종 세율의 인상, 그다음 각종 부동산 정책, 특히 이제 수요 억제 정책으로 표방이 되는. 근데 이게 성과가 났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기 말년에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손 놓고 하다시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부총리께서는 뭐 어디서 뭐 아이디어를 뭐 훔쳐오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이미 이제 정부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와 다르게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부정의한 사회가 지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공정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뭐 이재용 회장을 뭐 풀어줘서 차라리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뭐 좀 기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이제 반정부에 대한 어떤 심리가 좀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신뢰 하락이 또 이재용 부회장의 뭐 가석방에 찬성하는 여론으로 쏠린 게 아닌가라는 해석까지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뭐 앞서 박상희 교수님 말씀을 주셨지만 가석방 과정에서 이 공정함이 있었냐, 재벌 특혜다라는
지적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공교롭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원래 당초에는 실무상에서는 뭐 형기의 80% 이상을 채우면 뭐 나올 수 있게 좀 대상이 된다, 심의 대상이 된다고 했지만 4월 달부터 그게 또 이제 낮아지면서 기준이 바뀌면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첫 케이스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 소식을 좀 전하기 전에요.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현장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방송 상황상 오디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요. 김부겸 부총리의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현재 코로나 4차 팬데믹 상황, 4차 대유행 상황이 정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 연결이 좀 미흡해서 잘 연결되지 않는 부분 양해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결 상태를 다시 체크를 해보고 김부겸 총리의 대국민 담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금 뭐 방역 상황도 참 좋지 않은 상황이고 4차 대유행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국민들의 걱정도 참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이런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뭐 가석방 문제라든지 사면 문제라는 어떤 또 이런 부분까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닌지에 대한 좀 걱정도 있는데 가석방 절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형법의 틀 안에서 진행된 거니까 형법 72조, 73조에 하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감자들은 가석방 자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과연 공정했느냐 하면 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준을 뭐 그거는 이제 그 기준을 몇 % 이상을 복역했을 때 가석방 요건이 되느냐는 거 내규는 아마 또 따로 법무부에서 꼭 3분의 1이 아니고 지금 80%에서 60%로 낮췄다고 그러는데 어제 또 박범계 장관 이야기는 50%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규는 정확하게 지금 언론마다 보도가 다르든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은 맞고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또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혜택을 받게 됐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보면 70% 이상의 형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가석방된 경우가 뭐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1% 미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감자가 또 역시 석방되는 경우도 0.85%가 역시 이제 1% 미만이거든요. 그 두 개를 합쳐보면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 그렇죠. 가석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절차대로 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민 여론도 높고 또 이게 뭐 정부나 청와대 조율하에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절차 형평성에 대해서 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 가석방된 이유 자체가 실제로 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돼서 경영활동에 참여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많은 국민들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경제를 위해서 가석방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형식적의 절차적인 어떤 공정성에 그 시비를 걸지 않을 수 있는 특별사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사면 제도 자체가 어차피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죠. 그 기존의 그 형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공정성 절차에 시비를 하는 가석방 제도를 활용했느냐. 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만약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을 풀었다고 그러면은 사면을 할 경우에 특별 사면을 할 경우에는 보다 활발하게 뭐 해외 출장도 다닐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제약 조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논란이도 어차피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이나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공정성 시비는 오히려 특별 사면이 조금 더 제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뭐 박범계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만을 위한 가석방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뭐 일각에서는 특혜다 1%를 위한 방법 로드맵이었다라는 해석들을 내놓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박범계 장관이 야당 시절에 이야기했던 거 본인 이야기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했었죠. 재벌 그 당시 사실 2015년에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가석방을 박근혜 정부가 고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반론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8.15 사면을 단행을 했었죠 그때는. 근데 그때 가석방 이야기 나왔을 때 박범계 장관이 우리 총수가 모범 수용자고
그리고 또 그런 생계가 어렵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가석방이냐는 취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미 벌써 형량에서부터 특혜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서 돈을 훔쳐서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준 걸로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 뇌물을 받은 최고 권력자는 15년을 받았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특혜를 이미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형량의 60%만 하고 가석방을 시킨다면은 특혜를 곱해서 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면 재벌 총수들 계속해서 사면을 해줬어요. 재벌 총수들 사면해줘서 그 기업이 잘 된 경우 없습니다. 그리고 재벌 총수 사면해서 국가 경제 잘 된 적 없습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재벌 총수들 사면해서 기업이 잘 되고 국가 경제 잘 됐으면 지금 고도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면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공정 말씀하신 가장 불공정한 그리고 가장 반정의의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사면 이런 건 안 하겠다 공약을 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면을 하자니 너무 정치적인 부담이 크고 그래서 저는 꼼수를 썼다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꼼수를 써서 이런 가석방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자면은 본인들 스스로도 이재명 부회장이 나와서 투자 계획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하만 인수 지난번 감옥에 있을 때 다 이루어졌어요. 정상적인 경영을 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굳이 안 나와도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주가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봐도 그렇고요. 정당성도 없고 또 효과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사면을 감히 할 수가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아마 엄청난 로비 압력이 있었겠죠. 그러니 꼼수를 썼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게 정말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야당일 때와 집권했을 때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앞서 연결을 했다가 좀 방송 상황상 연결이 잘 안 됐던 김부겸 총리의 방역조치 대국민 담화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둑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의 관심과 점검이 늘어날수록 지역사회는 더 안전해지고 일상과 민생의 회복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제약사의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해서 신속한 접종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석 전에 전 국민의 70% 1차 접종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안내드리는 일정에 따라서 예약과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번 4차 유행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소 환자의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료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22개 상급 종합병원에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26개 종합병원에는 중등증 치료 병상을 5% 이상 확보하도록 행정명령을 조치하겠습니다. 명령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병상 운영에 필요한 의료 인력 및 장비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유행이 계속 확산될 때는 비수도권까지 이 행정명령을 확대하여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역 현장의 이행력 확보일 것입니다.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방역 수칙을 지켜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께서 허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및 단속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적발 시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법정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방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직기관을 더욱 엄정하게 확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달 하순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2학기 개학이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친구들과 활발히 뛰어놀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부모님의 손을 맞잡고 위로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번 유행의 터널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방역에 참여하시고 서로 응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차례의 유행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겨낸 바가 있습니다. 이번 유행 또한 국민 한 분 한 분의 동참과 실천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방역의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김부겸 총리의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 보고 오셨습니다. 아마 피로도가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계속적인 국민들의 동참을 강조했는데요. 아마 8.15 광복절 연휴를 또 앞두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또 강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가석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 사면이라는 것도 있고 가석방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굳이 가석방이라는 것을 선택한 데는 좀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십니까? 예, 사실 근데 역대 정권을 보면 예. 이 가석방 제도보다는 이제 각종 이제 특정 기일, 명절이나 뭐 광복절 이런 걸 이용해서 사실 특사를 많이 단행을 그렇죠. 했습니다. 저희가 특별사면 근데 이제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가석방 제도를 지금 이제 이용을 한 것은 상당히 지금 이번에 이례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초기에 굉장히 공정한 사회를 강조를 하면서 중요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막상 이제 임기 말년에 와서 어떤 지금 이제 그동안 실패한 정책이나 추락한 민심 이런 것을 사실 한 방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좀 다급함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기존에 했던 공약과 어긋나는 어떤 정책이나 행정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사실 발목을 잡는 거죠. 그 발목을 잡아도 사실 좀 사정이 변경되면 예를 들어서 뭐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수정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뭐 각종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정부가 아이덴티티가 있는 정부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뭐 이제 많이 알려졌겠지만 지금 이제 가석방 같은 경우는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 제도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어떤 사법심사에 못지않게 효율성과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게 이미 입법자가 그렇게 결단을 해서 제도가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생각컨대는 법무부 장관하고 문 대통령 간에 교감이나 소통이 있었겠죠. 뭐 서로 간섭하지 않고 정말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행정처분 형식으로 가석방 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장관은 그 뒤에 숨어서 아무 말을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정권 초기에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 뭐 소득 주도 성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민간보다 공공. 그러니까 민간 주도보다는 사실 공공 주도의 어떤 이제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그게 좀 도를 넘어서 뭐 반시장 정책까지 뭐 나갔다 이런 지금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권 말기에 내년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반기업, 반시장적인 정책을 취하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이미지 쇄신에 더해서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 지표만큼 인용하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수출 실적이 이만큼 올랐다. 삼성이 투자를 더해서 고용이 더 창출됐다. 그래서 스스로 자화자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사실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가석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나중에 사면이 되면 그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니까 그때 한번 뭐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서울구치소 현장을 좀 보고 계신데요. 앞서 보셨을 때부터 지금 뭐 경찰들도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뭐 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을 밝히려는 목소리들, 시민들의 목소리까지도 지금 현재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이재용 부회장 이제 잠시 후면 가석방으로 나오게 될 텐데 나오게 되면 또 어떤 목소리를 들려줄지 어떤 내용을 또 얘기하게 될지 다시 한번 현장에서 목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지금 가석방이라는 거는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권한일 텐데 지금 현재 현장 상황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가석방으로 출소되는 인원이 뭐 이재용 부회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인원들에 대한 또 가석방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잠시 후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재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나오게 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을 잠시 후면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단 뭐 한 번에 다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서 나눠서 아마 지금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언제쯤 나오게 될지도 좀 그리고 어떤 모습을 또 보이게 될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교수님 다시 또 아까 했던 질문 다시 좀 드릴게요. 사면하고 이 가석방 일단 이걸 결정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예. 결정하는 주체는 다르지만 뭐 과연 대통령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대통령 오케이 없이 뭐 박범계 장관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럼요. 결정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여론 자체가 호의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6월 2일 날 4대 그룹 대표하고 환담할 때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이 대담한 역할을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고도 알고 있다. 네. 이재용 이 말씀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뭐 가석방이 혹은 사면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는 발언으로 보이는 거고요. 운을 좀 띄운 것 같지. 운을 그렇죠. 띄우신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뭐 앞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가석방으로 처리한 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한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책임을 예, 회피했다. 그래서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가석방 그러면은 일반 수들 중에서 굉장히 뭐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뭐 모범적인 뭐 수익을 생각했다든지 네, 그런 그렇죠. 경우고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대입시키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재용 부회장도 물론 모범수였다고는 하는데요. 네, 네. 결국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쨌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활동을 해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구차하게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경제 활동을 위해서 특별 사면을 했다. 열심히 잘해주기 바란다라고 메시지를 내는 것이 낫지. 이렇게 뭐 청와대는 메시지가 없다.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고 보시는 뭐 거예요? 무책임하다기보다는 책임 회피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습니다. 사면을 최소화하겠다고. 그렇지만 뭐 정봉주 전 의원 숫자는 적었지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것도 특별 사면을 받아서 풀려난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또 하나 보면 이제 전체 70% 정도가 사면에 찬성한다고 그러지만 또 핵심 지지층 특히 민주당 지지자 보면은 이게 반반 혹은 반대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대통령의 고민이 깊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이 협의를 했을 텐데 대통령은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했다라고 설명을 한들 많은 국민들이 믿을 것이며 네. 또 여기 비판적으로 시민단체를 비판적으로 보시는 건데 그게 그 똑같은 거 아니냐 이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특별 사면이 나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교수님께서는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청와대도 뭐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다라고 미루는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제가 동의하고요. 예. 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뭐 사면이나 가석방을 통해서 경영에 복귀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 것이다라는 식의 그 프로파간다를 지금 계속 언론과 정부 정치인들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결과로서 한번 책임을 누가 질지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벌 총수들 나와서 바뀐 적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 지금 실적도 좋았고요. 감옥에 있을 사이에. 그리고 또 뭐 미국 뭐 170조 5월달에 그죠? 역대급 투자 계획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서 한 20조 또 투자하겠다는 투자 계획 다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삼성숲 관계자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전해 듣기로 옥중 경영 덕분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다 옥중에서 하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그래요. 옥중에서 해서 잘하고 있는데 왜 사면이 굳이 필요한 그거 나오게 건가요? 하냐? 왜 가석방이 필요한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왔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한 1년 있다가 나왔고 다시 한 7개월 들어가고 이런 사이에 성과들을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성과라는 것이 대부분의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경기 상황이 대부분 좌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고 없고가 네.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요소가 않는 것이다. 아니었다는 거. 두 번째 이제 제가 더 사실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스티브 잡스 같이 창업을 한 전설적인 경영자도 아닙니다. 네. 3세 경영자로서 본인이 1년 전에 스스로 밝혔듯이 자기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감옥에 가 있어서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업이 제대로 의사결정을 못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네. 이 잘못을 뉘우치고 삼성을 위한다면은 삼성전자를 또는 삼성이라는 기업 집단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네. 사면이라든지 또는 가석방을 해서 총알바지로 삼아서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용이 없어도 삼성전자는 잘 될 수 있고 저보다 훌륭한 전문 경영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말한 게 맞고요. 네. 저는 이번에 가석방 나와서 지금 재판도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 본인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재판에 전념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가 왜 전문 경영인들이 실질적인 권한, 마지막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제대로 부여를 못 받으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요. 그거를 본인은 전문 경영인에게 일임하겠다. 네. 이런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국가와 삼성전자를 위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이후에 가석방된 이후에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라든지 기업의 M&A 의사결정에 왜곡이 생긴다면 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거래에 의해서 경제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 또는 투자 행위를 한다. 장기적으로 봐서 삼성전자나 한국 경제에 두고두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행태들이 없어져야 된다. 저희들이 이제 사면이나 가석방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죠. 네. 사면 가석방 계속 허용이 되면은 교정할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어차피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나쁜 좋지 않은 악순환을 선례를 끊어야 된다. 이재용 부회장 이번 계기로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 상황을 좀 보고 계신데요. 10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될 거다라고 했지만 네, 지금 멀리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걸어 나오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재수감 낸지 207일 만의 일인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네, 걸어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지난번 2018년 때 집행유예로 석방됐을 때도 혼자 뭐 비슷한 옷차림으로 걸어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는 뭐 2월이었으니까 겨울이었고 지금 이제 여름에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마 뭐 관심은 어떤 발언을 할지 한마디를 하게 될 텐데 어떤 말이 나올지에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할지 안 할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소리가 더 커지는 것을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희도 같이 들을 수 있는데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어떤 고민하고 계신가요?
반도체 백신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 있습니까, 부회장님? 정말입니다. 양쪽에 투척 주의 바랍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돼서 기자들에게 말을 한마디 남기고 지금 차량에 올라서 서울구치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을 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라고 해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까지의 걱정, 비난, 또 우려, 기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뭐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 반도체나 백신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습니다. 지금 뭐 찬반 집회가 현장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끌벅적한 지금 현장 목소리가 더 커진 상황들을 보고 계신데요. 뭐 걱정, 비난, 우려 잘 듣고 있다, 잘 열심히 하겠다라고까지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세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일단 현장 같이 보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발언하고 지금 차량에 올라타고 빠져나간 상황이거든요. 네, 뭐 첫 질문에 답변 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국민에 대한 어떤 일반론적인 사과와 뭐 사실 이제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강론적으로 구체화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뭐 역시 또 이제 본인이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의 짧은 뭐 에브스트랙트만 얘기를 하고 지금 차를 통해서 이동을 했는데 네. 뭐 지금 상황에서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뭐 오늘에서는 좀 부적절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삼성의 또 이제 브레인들하고 어느 정도 또 협의를 해서 정리된 입장을 굉장히 신중하게 내놔야 될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들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같은 이야기죠. 네. 지금 논리 전개가 옥중에 있기 때문에 경영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할 시간을 못하고 그래서 투자 의사 결정을 못했다. 그런데 뭐 지금 출소하면서 삼성은 이렇게 경영하겠습니다, 저렇게 경영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가석방 사유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로우키로 네. 사과의 말씀만 전하고 아마 가족들 만나고 아버님 선영 찾아가고 뭐 그러면서 또 지금 취업 제한 이슈가 있긴 한데 그렇죠. 어쨌거나 보고는 뭐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보고를 받겠죠. 네네. 그리고 어떤 보호관찰도 있고요. 경영 활동이 좀 자유로운 상황으로 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약간의 시간을 거쳐서 제가 뭐 옥중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 삼성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의 어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발표를 해야지 나오자마자 경영에 대한 비전을 밝힌다고 그러면은 사실 뭐 감옥 내에서도 그 충분히 검토했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구체적인 이야기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정리도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뭐 옥중 경영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뭐 옥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예. 아무래도 면회 시간 제한돼 있고 디테일한 어떤 세부 뭐 큰 방향은 뭐 결정할 수 있지 몰라도 세부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거나 의사결정 내리기는 쉽지 않을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사유가 경제활동,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되살릴 수 있고 회복하는데 좀 이바지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은 가석방으로 나온 상태에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숙제도 당연히 안게 됐고 그거를 또 풀지 못했을 때 오는 후폭풍에 대해서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셨을 때 어떻게 하세요? 지금 경영 활동 나오면 역시 반도체부터 챙기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짧게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예. 뭐 예상했던 대로 표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망스러운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고 말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르고 사법적인 특혜와 행정적 특혜를 받고 나오면서 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말을 한다는 거는 이건 제가 보기엔 좀 유체이탈 거에 가까운 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뉘우쳤는가? 정말 가석방에 합당했는가라는 의문이 한 번 더 들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은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 경영 위기라고 삼성이 부르는데 위기를 자초한 건 본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하도록 위해서 제가 거기에 이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챙겨서 제가 다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뭐 걱정스럽고 나아질 게 있을까라는 우려가 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참 모순되는 이야기를 자꾸 삼성에서 네. 또 이재용 측에서 하다 보니까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와서 금방 뭔가 보여주려고 하니 그동안에 그러면 뭐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 들을 것 같고 그러면은 또 오랫동안 안 하고 있자면 뭐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전자의 경우라면은 이건 대국민 사기였던 것이고요. 후자의 경우라면은 역시 이재용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삼성전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충 빨리 해서 발표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석방이나 재벌 사면들이 반복이 되고 이게 된다는 기대를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삼성전자를 생각하고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지금 재판 2개도 남아 있고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재판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의사결정, 전문인 경영 체제를 갖추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노력을 해서 하겠다는 거. 그런 표시가 정말 필요하다. 앞으로 좀 숙고해서 집에서 네. 이런 의사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아쉬운 부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도 담아 주셨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첫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행보는 어디에 좀 그림을 그릴 거라 보십니까? 뭐 반도체라 네. 얘기도 있고요. 지금 뭐 투자 계획들은 나왔지만 제대로 속도를 붙지 못하다라는 뭐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서 뭐 네.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사실 이제 조금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경영적 관점, 경영적 행보가 어떻게 됐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질문이 일단 넘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뭐 삼성이 1위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메모리 부분에서 1위고요. 약 이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제 삼성전자가 42%, 하이닉스가 이제 30% 정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메모리 특히 이제 제조 위탁을 받아서 생산하는 파운드리 부분은 사실 대만의 TSMC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 이제 54% 정도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걸 잠깐 요약을 하자면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소위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 펜리스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삼성이 사실은 종합 선물 세트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경쟁업체에서 수주를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 이제 파운드리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사실 TSMC가 그 모든 물량을 감당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삼성은 말은 비메모리 부분에서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상당히 이제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TSMC 파운드리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것도 그래서 아니겠죠. 결국은 삼성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계륵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의 그 매출을 이끄는 양대 산맥을 보면 하나가 이제 메모리나 이제 물론 이제 비메모리도 일부가 있겠지만 반도체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제 가전 부분인데 사실 이번에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투자 수준을 조금 낮추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지금 이제 98,000원에서 89,000원으로 약간 한번 내렸어요. 그래서 동학개미들이 지금 상당히 슬퍼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또 국민연금 자체도 외인과 함께 대량으로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왜냐고 하면 삼성이 이제 메모리 부분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로 반도체 부분에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구할 수 있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도 열심히는 하겠다고 하지만 TSMC를 따라잡기에는 좀 역부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스마트폰 부분도 기존에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과 양강 구조 체제였는데 지금 이제 샤오미까지 그렇죠. 이제 추격전을 가세를 또 하면서 벌여지고 있죠. 지난 6월 달에는 샤오미가 처음으로 매출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애플하고는 전략이 달라서 완전 저가 정책으로 가성비 정책으로 밀어가거든요. 그렇죠. 홍미노트 같은 경우는 20-30만 원입니다. 노트 그 스마트폰 20-3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가성비가 고무적일 수 뛰어난데, 있죠, 시장에서.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매출을 냈던 그런 이제 2대 이제 상품을 넘어서는 사실 이제 어떤 단기로 치면 어떤 투자나 M&A 호재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반전을 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나 뭐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도 단기에 성과를 내야 결국은 대한민국에는 삼성이 필요하고 삼성에는 내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입증할 삼성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거겠군요. 전달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게, 삼성이 반도체 부분에서 좀 투자를 해줘가지고 나중에 정부가 대선에서 자화자찬할 수 있게 나 정권 운영하면서 매출 실적 이만큼 올렸고 실업률 감소했고 고용 창출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삼성이 반도체 부분에서 시설 설비 내지는 M&A를 추진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 고려를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부분에 조금 M&A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지금 삼성의 위기다라는 뭐 평가들도 있고요. M&A는 아직 뭐 들려온 소식이 없고, 미국 투자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추격자들은 계속 쫓아오고, 쫓아가야 될 상은 또 도망가고, 뭐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뭐 평가들이 있거든요. 예, 아까 뭐 우선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약간의 뭐 이견이라고 그럴까요? 네. 우리나라 재벌 경제 이 지배 구조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죠. 그렇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데, 네. 과거에 뭐 고도 성장기에 보면은 사실은 한국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재벌 체제에서 다른데 돈 잘 버는 어떤 그 리소스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몇 가지 분야를 또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고도 사실이거든요. 중소기업 위주의 그 대만이 80년대까지 우리보다 1인당 GDP나 여러 면에서 나왔는데, 네. 그다음 그 이후에 한국한테 추월 당했죠. 지금도 대만은 TSMC 말고는 세계적인 기업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벌의 공과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 지배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재벌 2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거의 1.5세대로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창업하고 네. 그 공이 있어요. 근데 3세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라든지 뭐 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횡령 배임 이런 무리들도 많이 빚었는데, 그래서 이 지배 구조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오너라고 의사결정권자는 오너가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네. 하루아침에 안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보면 이제 굉장히 우수한 전문 경영인들이 많습니다. 삼성이 크게 보면 세 개의 부문,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부분은 그 어떤 보면 의사결정 상황 자체가 굉장히 루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들의 의사결정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저도 뭐 기업에서 보면 전문 경영인은 CEO라더라도 이사회에서 불신을 받으면 당해년 동안 1년 정도 실적 나쁘면은 바로 잘리는 게 또 CEO거든요. 네. 한국의 오너, 이게 뭐 오너 경영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장기적인 투자, 몇 년 적자 나더라도 그룹 내 리소스를 밀어붙여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또 오너거든요. 거의 반드시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미국, 그다음에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다 나가떨어지고 한국이나 대만 회사들이 이렇게 선두주자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대규모, 어찌 보면 독단적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했던 오너 지배 체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삼성의 경우에는 지금 전문 경영인들 우수한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은 연말에 이사회나 주총에서 언제든지 또 잘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게 바람직하지 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삼성이 근본적인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혹시 자료에 있으면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는 막강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렇게 좀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디램의 경우에도 지금 저 도표를 보시도 아시겠지만 2016년에 46.6%의 성장률이, 점유율이 41.7%로 5%가 줄었습니다. 예. 혹시 낸드 플래시도 있으면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낸드 플래시도 지금 글로벌 점유율 추이가 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역시 저기 보면 낸드 플래시도 네. 지난 한 뭐 3년 39에 동안에 한 육박할 5% 정도였는데. 정도 빠지고 있고요. 네. 혹시 저기 파운드리 있나요? 파운드리도 2019년에 세계 1위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불행히도 TSMC하고 벌어지고 있죠,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기간이 보면 지난 3, 4년 동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이렇게 뭐 감옥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가지 재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네.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삼성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메모리에
당연히 1등을 하고 비매물이 1등 하겠다는 그 전략이 맞는 건지 매물이라도 확실하게 초기술 격차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런 전략적 의사결정. 네. 그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의 경우에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엄청난 투자를 미국에도 5개 입지가지고 최종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NXP 인수권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 가치만 60조입니다. 그 경영 프리미엄은 70도인데 어쨌거나 그거는 오너의 결단이 필요하고 전문 경영인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게 바람직한 건지 어쩐지 몰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이래도 만일에 경영을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사실 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 전해드렸고요. 삼성의 앞날에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필요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도 지켜보면서 저희도 토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현학 교수, 박상인 교수,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